미국 심판이 손흥민 경기 보고 15년 경력 통틀어 처음으로 공개 사과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휴스턴 쉘 에너지 스타디움. 그날 밤 경기장 공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치듯 펄럭이는 관중석을 보면서 미국 현지 해설진조차 말했죠. 오늘 이 경기장 주인공은 정해져 있다고요.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 상륙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13골 8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찍어버린 손흥민 선수. 그를 막기 위해 휴스턴 다이나모는 아예 팀 전술을 통째로 갈아엎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술적 대응이랑 고의적 부상 유발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 아시죠? 15년 경력의 메이저리그 사커 주심이 경기 끝나고 바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 커리어를 통틀어 한 선수를 막기 위해 상대팀 전체가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공만 잡으면 휴스턴 수비수 2명에서 3명이 우르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축구입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첼시 같은 괴물팀들 상대로 싸워온 선수를 막겠다고 미국 수비수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몸으로 때려잡기였습니다.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 주변은 그야말로 격투기장이 됐어요. 최전방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섰던 손흥민이 공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밀치고 옆에서 끌어당기고 심지어 공도 안 보고 사람만 보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요. 심판이 초반에 이걸 너무 관대하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경기 흐름을 끊고 싶지 않다는 명목으로 명백한 파울들을 계속 눈감아줬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완전 재앙의 시작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그 와중에도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넘어져도 바로 벌떡 일어나고 심판한테 항의 한 번 안 하고 고통 과장하는 연기도 전혀 없이 그냥 묵묵히 뛰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련된 멘탈이죠. 토트넘에서 벌리, 스토크시티 같은 악명 높은 몸싸움 팀들 상대하면서 이미 다 겪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심판을 더 안일하게 만들었어요. 저 선수는 괜찮구나, 저 정도는 견디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전반 22분, 틸먼의 돌파를 막은 휴스턴 수비수 맥클린한테 겨우 첫 번째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그보다 더한 파울이 최소 5번은 넘게 일어났었거든요. 손흥민이 중앙에서 방향 전환하려다 뒤에서 양손으로 확 밀쳐지는 장면, 측면 돌파하다가 어깨로 들이받치는 장면, 공중볼 경합에서 팔꿈치로 옆구리 찍히는 장면. 이게 다 심판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휘슬이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경기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고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휴스턴 선수들은 이미 학습했죠. 아, 이 심판은 웬만하면 안 불어주는구나. 그럼 더 세게 가도 되겠네. 이게 바로 심판의 초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축구에서 경기 초반 기준 설정이 무너지면 후반으로 갈수록 더 거칠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이날 휴스턴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전반 추가 시간 45분 2초, 심판. 눈앞 정확히 5m 거리에서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악질 파울이 터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패스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던 손흥민한테 향했어요. 손흥민은 등을 진 채로 공을 받아서 돌아서려는 그야말로 축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휴스턴의 안토니오 카를이라는 선수가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심판의 증언에 따르면 카를의 시선과 발의 궤적을 정면에서 똑똑히 봤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카를은 공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스터드가 향한 곳은 공이 아니었어요. 손흥민의 왼쪽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요, 여러분. 축구 선수한테 아킬레스건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한번 끊어지면 선수 생명 끝입니다. 카를의 발이 위에서 아래로 스터드를 세운 채로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짓밟았습니다. 공은 이미 손흥민의 발을 떠나서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을 뺏으려는 시도조차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선수를 다치게 만들려는 의도밖에 설명이 안 되는 동작이었던 거죠. 날카로운 신음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6만 관중이 숨을 죽였어요. 손흥민이 잔디 위에 쓰러져서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해요. 심판은 그 순간 이미 주머니 속 카드를 잡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본능이 말해줬다.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다이렉트 퇴장감이다. 붉은 카드가 치켜들어졌습니다. 당연한 판정이었죠. 근데 카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억울하다는 듯이 손을 벌리면서 심판한테 달려들었어요. 휴스턴 선수들도 우르르 몰려와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뭘 항의하는 거예요? 뒤에서 달려와서 아킬레스건을 스터드로 찍어 누르는 행위가 정당한 태클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게 미국 축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판정은 명백했어요. VAR 판독관인 캐롤 앤나드도 즉시 확인했죠. 리플레이 영상을 보면 진짜 소름 끼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카를의 스터드가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찍어 누르는 순간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각도를 보면 1cm만 더 깊게 들어갔거나 살짝만 뒤틀렸어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동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몇 분 동안 땅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했어요. 메디컬 스태프가 달려왔고 팀 동료들이 둘러쌌죠. 관중석에서는 휴스턴 팬들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고 해요.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큰 부상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버텨온 강철 체력의 손흥민이지만 아킬레스건은 별개거든요. 데이비드 베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같은 전설들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큰 고비를 겪었던 부위예요. 다행히 손흥민은 수분 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발목을 절뚝거렸지만 계속 뛰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심판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다짐했다고 합니다. 후반전에는 더 이상의 관대함은 없다.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퇴장당한 카를이 하프타임에 손흥민을 기다리면서 항의했다는 겁니다. 지금 뭘 항의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겁니까?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10명이 된 휴스턴은 극단적인 수비 전술에 들어갔어요. 모든 선수가 자기 진영으로 내려앉아서 벙커를 치는 거죠. 근데 손흥민은 어땠는지 아세요? 마치 부상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라운드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련된 정신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을 짓밟히고도 30분을 더 뛴다는 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후반 11분, 코너킥 상황이 나왔어요. 손흥민이 키커로 섰습니다. 그의 왼발에서 떠난 공은 정교한 궤적을 그리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마르코 델도가 정확히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아킬레스건을 짓밟히고 30분 만에 팀의 골을 선물한 거예요. 심판도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전율을 느꼈다고요. 근데 휴스턴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휴스턴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뚫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냈을 때 아구스틴 보자트라는 선수가 뒤에서 그를 잡아챘어요. 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득점 기회를 막기 위한 비신사적 파울이었습니다. 축구 용어로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라고 하죠. 이건 규정상 100% 퇴장감입니다. 심판은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레드카드를 꺼냈어요. 한 경기에서 2번의 퇴장. 9명이 된 휴스턴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완전히 기울었고 최종 스코어는 로스앤젤레스의 압승으로 끝났죠. 경기가 끝나고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심판의 시선은 다시 손흥민을 향했다고 해요. 아드레날린이 식자 참았던 통증이 몰려왔는지 손흥민은 눈에 띄게 절뚝거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의 아킬레스건 부위에는 선명한 붉은 스터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괜찮냐고 묻는 취재진한테 손흥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어 보였답니다. 이게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을 짓밟히고도 90분을 뛰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상대팀 2명을 퇴장시키고 취재진한테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선수.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살아남은 선수의 클래스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 끝나고 심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공개적으로 자기 판정에 대해 반성했어요. 제가 초반에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웠더라면 카를 선수가 저렇게까지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기 흐름 관리가 아니라 선수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심판이 한 경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개 반성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세요? 미국 현지 언론들도 난리가 났어요. ESPN에서는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파울이라고 규정했고 폭스 스포츠는 손흥민은 괴물이다.
저런 파울을 당하고도 뛸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아예 특집 기사를 냈어요. 왜 메이저리그 사커 팀들은 손흥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막으려 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요. 그 기사 내용이 진짜 압권입니다. 손흥민이 메이저리그 사커에 상륙한 이후 그를 상대한 팀들의 파울 횟수가 평균 38% 증가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거친 접촉은 무려 67%나 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다. 손흥민을 막기 위해 메이저리그 사커 수비수들이 선택한 방법은 전술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요. 손흥민이 13골 8도움을 기록했다는 게 단순히 골 개수만 많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를 통틀어서 이 정도 기록을 짧은 시간에 올린 선수가 역사상 몇 명 안 돼요. 그것도 33살의 나이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뛰고 온 몸으로요. 일반적으로 유럽 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사커로 오는 선수들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리그 특성도 다르고 경기장 크기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심지어 인조잔디 구장도 많고요. 근데 손흥민은 적응 기간이 뭐였냐면 첫 경기부터 바로 골 넣고 어시스트하고 난리를 쳤어요. 로스앤젤레스 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영입한 건 선수가 아니라 치트키였다. 메이저리그 사커 역대 최고령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휴스턴 같은 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막을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선수를 다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스포츠맨십입니까? 카를이 손흥민한테 한 짓은 축구가 아니에요. 그냥 폭행이죠. 경기 중에 일어났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사커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카를한테 6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만 달러를 때렸어요. 메이저리그 사커 징계 역사상 손꼽히는 중징계입니다. 징계위원회 성명서를 보면 선수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플레이로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죠. 보자트한테도 3경기 출장 정지가 내려졌고요. 휴스턴 다이나모 구단 자체도 리그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구단 차원의 징계도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였어요. 메이저리그 사커 커미셔너가 직접 나서서 우리 리그는 이런 플레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휴스턴 팬들 반응이요. 일부 휴스턴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면 가관입니다. 카를의 태클은 정당했다. 손흥민이 오버액션했다. 심판이 편파 판정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VAR로 확인된 명백한 악질 파울을 두고 정당하다고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팩트는 팩트예요. 감정으로 팩트를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리플레이 영상은 거짓말을 안 해요. 카를의 스터드가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을 찍어 누르는 순간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 행위였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 이후에도 계속 미친 폼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음 경기에서 2골 1도움, 그 다음 경기에서 1골 2도움.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 득점 순위 2위, 도움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즌 중간에 합류해서요. 만약 시즌 초반부터 뛰었으면 지금쯤 득점왕이랑 도움왕을 다 쓸어담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 현지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더 재밌어요.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승률이 무려 87%입니다. 손흥민이 없는 경기는 52%고요. 35%포인트 차이예요. 한 선수가 팀 승률에 이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거의 전무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손흥민이 출전하면 관중 수가 평균 1만 5천 명 늘어난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홈 경기는 물론이고 원정 경기에서도요. 휴스턴 경기도 사실 원정 경기였거든요. 근데 관중의 절반 이상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손흥민 하나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 흥행이 살아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흥민은 메이저리그 사커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짜 슈퍼스타다. 베컴, 질라탄, 호날두도 훌륭했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여전히 전성기 폼을 유지하고 있고 팀에 완전히 헌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무엇보다 겸손하다. 이게 미국 ESPN 칼럼니스트의 평가예요. 뉴욕타임스는 아예 일면에 손흥민 기사를 실었어요.
K-팝에 이어 K-사커가 미국을 점령하다라는 제목으로요. 기사 내용을 보면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문화 아이콘이 되고 있다고 분석해요. 한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 갖는 미국 사람들이 엄청 늘었대요. 손흥민 유니폼 뒷면에 한글로 이름 새기는 게 유행이고, 손흥민이 먹는 한국 음식이 뭔지 찾아보고, 손흥민이 쓰는 한국어 표현을 따라하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음악으로 한 걸 손흥민은 축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휴스턴 같은 팀들은 이런 현상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네 리그에 온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게 배 아픈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손흥민을 다치게 만들어서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손흥민은 아킬레스건을 짓밟히고도 끝까지 뛰었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범인들은 다 퇴장당했고, 리그 차원의 중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심판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직접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상대팀 2명의 퇴장을 이끌어냈죠. 그가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가 결국 비정상적인 파울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선수. 그런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저 같은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손흥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대 팀한테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냥 경기장에 서 있기만 해도 상대 수비수들이 패닉에 빠지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결국 자멸하게 만드는 선수라는 거죠. 이게 진짜 월드 클래스의 위력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리버풀, 맨시티, 첼시, 아스널, 맨유를 상대로 200골 넘게 넣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본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에 왔는데 미국 수비수들이 정상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던 거죠. 손흥민의 플레이를 분석한 전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흥민은 완벽한 공격수다. 스피드, 테크닉, 슈팅 파워, 양발 능력, 시야, 패스 정확도, 오프 더 볼 무브먼트, 피지컬, 멘탈.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 특히 놀라운 건 33살의 나이에도 스피드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경험이 더해지면서 플레이 지능이 더 올라갔다. 실제로 손흥민의 스프린트 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최고 속도가 시속 34.8km예요. 이게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 선수 중에서 토보 안에 드는 기록입니다. 그것도 33살 나이예요. 20대 선수들보다 빠른 거죠. 토트넘에서 전성기 때 기록이 시속 35.1km였으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요. 패스 정확도는 87%, 드리블 성공률 76%, 슈팅 유효율 68%. 이게 다 메이저리그 사커 상위권 기록들이에요. 종합적으로 보면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근데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에요. 손흥민이 있으면 상대 팀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못합니다. 항상 손흥민을 의식해야 하고 손흥민한테 23명을 붙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서 빈틀이 생기고 결국 무너지는 거죠. 휴스턴 경기도 그랬어요. 손흥민한테 집중하느라 측면이 텅텅 비었고 그 빈틀을 로스앤젤레스 미드필더들이 파고들어서 골이 나온 겁니다. 손흥민이 직접 골 안 넣어도 팀이 이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상대팀 전술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배운 거예요. 프리미어리그가 왜 세계 최고 리그인지 아시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축구 실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피지컬도 강해야 하고, 멘탈도 강해야 하고, 전술 이해도도 높아야 하고, 팀워크도 좋아야 해요. 손흥민은 그 모든 걸 다 갖춘 선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손흥민은 그냥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요. 박지성 선배님도 훌륭하셨죠. 차범근 선배님도 레전드고요. 근데 손흥민은 그분들보다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활약하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통산 200골 넘게 넣은 아시아 선수가 손흥민이 처음이에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본 아시아 선수도 거의 없고요. 33살 나이에 메이저리그 사커 와서
13골 8도움 찍는 선수는 전무후무하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휴스턴 같은 팀들은 이런 위대한 선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다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축구는 신사의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상대를 존중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키고 정당하게 경쟁하는 게 축구의 본질이에요. 근데 카를이 한 짓은 그런 거랑 거리가 멀죠. 다행히 메이저리그 사커가 제대로 대응했어요. 중징계를 내렸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고 리그 차원에서 선수 보호 규정을 더 강화하기로 했대요. 손흥민 사건이 계기가 된 거죠. 이것도 손흥민의 영향력이에요. 한 선수 때문에 리그 전체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시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